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없다고 나왔으니까 괜찮다. 그런데 만약 검사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어도 내 콩팥 기능은 이미 절반 가까이 떨어져 있을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이번 설 명절 식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의 10년, 20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설날 아침 떡국을 드신 뒤 이상하게 몸이 무겁고 얼굴이 붓고 발등이 답답하게 느껴진 적은 없으셨습니까? 명절이라 많이 먹어서 그렇겠지. 나이 드니까 원래 붓는 거지. 이렇게 넘기셨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74세의 김모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평소 아침 산책도 빠지지 않으셨고 혈압약만 소량 복용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도 늘 양호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설 연휴가 지나고 며칠 뒤 숨이 차고 발이 심하게 붓고 기운이 빠진 상태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을 보여주는 수치가 이전 검사보다 눈에 띄게 낮아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직전 검사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떡국 한 그릇이 신장을 망가뜨린다는 극단적인 공포를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특정 음식 조합이 일시적으로 콩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콩팥은 흔히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왜일까요? 기능이 상당히 떨어질 때까지 뚜렷한 통증이나 신호를 잘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허리가 아프다거나 소변색이 확연히 달라진다거나 몸이 심하게 붓는 단계는 이미 기능이 꽤 저하된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몸의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콩팥 기능을 평가할 때 근육에서 나오는 대사 산물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근육이 줄어들면 그 수치도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콩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아도 검사상으로는 겉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한신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중 상당수가 초기 또는 경도의 만성 신장 질환을 가지고 있지만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말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콩팥이 예전보다 조금 약해진 상태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명절 음식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명절 식탁에는 탄수화물, 나트륨, 단백질, 당분이 평소보다 한꺼번에 많이 등장합니다. 떡국은 기본적으로 쌀로 만든 떡이 주재료입니다. 탄수화물 비중이 높습니다. 여기에 짭짤한 국물, 졸인 고기 고명, 후식으로 단 음식까지 더해지면 짧은 시간 안에 혈당과 나트륨, 단백질 대사 부담이 동시에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부담을 비교적 잘 견뎌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근육량이 줄고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상태라면 이 일시적 과부하가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콩팥 안에는 사구체라는 아주 미세한 필터 구조가 있습니다. 이 필터는 혈액을 걸러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압이 갑자기 높아지거나 혈당이 급격히 오르거나 나트륨 섭취가 많아지면 이 필터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합니다. 한 번, 두 번은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약해진 상태라면 이런 자극이 반복될수록 기능 저하가 서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떡국이 독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조합과 양 그리고 개인의 상태입니다. 특히 70세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이미 신장 수치가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명절 식사 방식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검사 수치의 착시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지에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범위로 표시되었다고 해서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정상 범위는 젊은 성인 평균을 기준으로 설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 감소로 인해 같은 수치라도 실제 신장 여과율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지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반 건강검진에서는 그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정상입니다라는 한 줄 문장을 믿고 식습관을 전혀 조절하지 않는다면 콩팥은 조용히 부담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런 증상은 없으셨습니까? 아침에 얼굴이 잘 붓는다. 발목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다. 피로가 쉽게 가시지 않는다. 소변 거품이 예전보다 많아진 느낌이 든다. 이 증상들이 반드시 신장 질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번쯤 식습관을 돌아볼 신호일 수는 있습니다. 명절은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명절 이후 응급실이나 병원을 찾는 어르신이 적지 않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식, 염분 과다, 탈수, 혈압 상승이 짧은 기간 안에 겹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설날 아침은 공복 상태에서 짭짤한 국물과 탄수화물을 한 번에 섭취하는 구조입니다. 이때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혈액이 상대적으로 농축되고 콩팥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에서는 겁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덜 부담 주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떡국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조합을 바꾸고 양을 조절하고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콩팥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명절 식탁의 5가지 습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콩팥은 말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면서 이제 그 고마운 장기에 조금만 배려를 해볼 시간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설날 아침 식탁에서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몇 가지 습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음식들이 모두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신장 기능이 약해졌거나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께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조합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간편하게 구입한 가공 육수 사용입니다. 요즘은 사골 육수나 멸치 육수 팩이 참 잘 나옵니다. 시간도 절약되고 맛도 일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제품들 중 일부는 맛을 유지하고 보존 기간을 늘리기 위해 상당한 양의 나트륨과 인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인은 자연식품에 포함된 인보다 흡수율이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혈액 속 인 농도가 높아지면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칼슘 대사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혈관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이미 기능이 저하된 콩팥에는 추가적인 역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번 사용했다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명절처럼 음식이 겹치는 날에는 가능하다면 멸치, 다시마, 무 등을 이용한 천연 육수를 선택하는 것이 신장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물을 끝까지 비우는 습관입니다.
떡국 한 그릇의 국물에는 생각보다 많은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짭짤한 맛이 강하지 않아도 국물 요리는 대체로 염분 농도가 높습니다. 여기에 밥을 말아 드시거나 국물을 남김없이 드시는 경우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을 짧은 시간 안에 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트륨이 많이 들어오면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하고 콩팥은 역과 속도를 높여 농도를 조절하려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사구체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물은 절반 정도만 드시는 습관이 의외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릇을 비워야 복을 받는다는 말보다 건강을 남겨야 복이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기 고명을 듬뿍 올리는 경우입니다. 소고기나 닭고기 고명은 떡국의 맛을 풍부하게 해줍니다. 문제는 양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대사 과정에서 요소, 질소 등 노폐물이 생성됩니다. 이 노폐물은 주로 콩팥을 통해 배출됩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미 기능이 감소한 분들에게는 한 번에 많은 단백질 섭취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명은 맛을 더하는 정도로 적당량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미 신장 질환으로 병원에서 식이 조절을 권고받은 분들은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 후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식후 단 음료입니다. 떡국 자체가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인데 식사 후 식혜나 단 음료를 추가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혈관 내피 기능에 부담이 가고 콩팥의 미세 혈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공복 혈당이 높은 분들은 식후 단 음료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보리차나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후식으로 감이나 곶감을 다량 섭취하는 경우입니다. 감 자체가 나쁜 음식은 아닙니다. 다만 떡처럼 전분이 많은 음식과 많은 양을 함께 섭취하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과일은 칼륨 함량이 높은 편입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된 분들은 칼륨 조절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과일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조건 먹지 말라가 아니라 양과 조합을 조절하라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는 모두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들입니다. 가공 육수, 국물 비우기, 고기 듬뿍, 식후 단 음료, 과한 후식, 이 조합이 한 번에 겹치면 평소보다 훨씬 많은 나트륨, 당분, 단백질이 짧은 시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 부담을 금방 해소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70세 전후의 몸은 회복 속도가 다릅니다. 콩팥은 여전히 열심히 일하지만 예전처럼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지나고 나면 피로가 오래가고 부종이 심해지고 혈압이 흔들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2부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떡국이 문제가 아니라 과한 조합과 과한 양이 문제입니다. 콩팥은 하루 이틀의 작은 배려만으로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3부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하루 일정표처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덜 부담스럽게 먹는 법을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떡국을 끊을 수 없습니다. 명절 아침의 상징이고 가족이 함께 나누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떡국을 없애자가 아니라 방식을 바꾸자입니다. 지금부터는 설날 하루를 기준으로 콩팥에 덜 부담 주는 식사 흐름을
천천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기상 후 가장 먼저 할 일은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밤사이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수분을 잃습니다. 아침 혈액은 상대적으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때 물 한 컵은 콩팥이 부드럽게 일을 시작하도록 돕는 준비 운동과 같습니다. 급하게 벌컥 마시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호흡을 고르며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떡국 준비 단계입니다. 육수는 가능하다면 멸치와 다시마, 물을 이용해 담백하게 우려내는 것이 좋습니다. 짠맛을 강하게 내기보다 재료의 향으로 맛을 살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떡의 양도 조금만 조절해 보십시오. 평소 10개를 넣으셨다면 8개 정도로 줄여 보십시오. 그 대신 두부를 곁들여 보십시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로 고기보다 부담이 적고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탄수화물의 비율을 낮추고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 상승 속도가 완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물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물은 맛을 보는 정도로 절반 이하만 드시는 것을 목표로 해 보십시오. 그릇을 비우는 습관 대신 건강을 남기는 습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고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고기나 닭고기를 듬뿍이 아니라 적당히 맛을 더하는 수준으로만 올려 보십시오. 식사 속도도 중요합니다. 떡은 부드럽지만 꼭 여러 번 씹어 천천히 드십시오. 급하게 드시면 혈당이 빠르게 오를 수 있습니다. 천천히 먹는 것만으로도 몸의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이제 식사 후입니다. 바로 눕지 마십시오. 10분에서 20분 정도 가볍게 움직이십시오. 집안에서 천천히 걷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창문을 열고 정리를 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짧은 움직임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고 부종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후식은 어떻게 할까요? 단 음료 대신 보리차나 따뜻한 물을 선택하십시오. 과일은 소량으로 충분합니다. 특히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된 분들은 칼륨 섭취를 조절해야 할 수 있으니 담당 의사와 상의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절 이후의 관리도 중요합니다. 남은 떡을 며칠 연속으로 떡국으로 드시기보다는 다른 채소 요리와 함께 소량씩 나누어 드십시오. 그리고 이틀 정도는 염분이 낮은 식사를 의식적으로 선택해 콩팥에 휴식 시간을 주십시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미 신장 수치가 경계선인데 떡국을 먹어도 되나요? 대답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의사로부터 특별히 제한을 받지 않았다면 소량은 가능합니다. 다만 양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국물은 최소화하고 다른 짠 음식과 겹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존에 복용 중인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임의로 중단하지 마십시오. 식사 조절과 약물 복용은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콩팥은 정직한 장기입니다. 과한 부담이 반복되면 서서히 지칩니다. 하지만 부담을 줄여주면 그만큼 회복의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작은 선택의 반복입니다. 육수를 조금 덜 짜게, 떡을 2개 덜 넣고, 국물을 남기고, 단 음료를 줄이고, 천천히 씹는 것, 이 5가지만 실천해도 명절 하루의 부담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3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떡국이 문제가 아니라 과한 조합과 양이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가공 육수, 국물 과다 섭취, 단 음료, 과한 고명은 조절이 필요합니다. 셋째, 물 1컵, 양 조절, 국물 절반 남기기, 천천히 먹기라는 작은 습관이 콩팥을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명절은 가족의 안부를 묻는 시간입니다. 그 자리에서
건강은 괜찮으세요? 라는 질문을 진짜로 실천으로 바꿔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의 식탁을 조금 더 가볍게, 몸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어렵지 않게, 과장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건강 이야기를 차분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설 명절 콩팥 걱정 덜고 가족들과 따뜻한 웃음 나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